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과 직무를 소개할 사경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개 과정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사의 시험의 상세적인 소개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을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데서는 우선은 자격증의 이해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회조사 분석사는 핵심은 사회 현상을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직무 영역을 사회조사 분석사를 보시게 되는데, 이 사회조사 분석사에 포함한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을 보장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역량에,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조사 직무하고 분석 능력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역량에 포함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보다 활동적인 역량으로 여러분들의 직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회조사 분석자의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격증 개요를 살펴보실 건데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수행 업무 능력이나 범위를 인정받는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자는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들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응시 과목을 보시게 되면 조사 방법론과 사회통계, 그다음에 통계 프로그램 등을 모두 분석을 실제로 실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 없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취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급 같은 경우는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략적으로 150명 정도 응시하셔서 약 24명 정도가 1년에 평균적으로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매우 합격률도 낮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급을 준비하시고 2급을 합격을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신 다음에 1급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의 사회 현상이나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보충적으로 1급도 병행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1차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OMR 객관식 시험을 말하게 되는데요. 과목은 조사법문 1, 2, 그다음에 사회통계 총 3과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시험 유형은 100%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OMR 체크를 여러분 체크를 하시게 되고요. 합격 기준은 다 아시겠지만 평균 60점, 꽈락 4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최소한 한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자, 불합격 기준을 보시게 되면 한 과목당 40점이 안 되거나 평균 60점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안 될 경우는 우리는 불합격 처리가 되실 거예요. 자, 사조사 1급 같은 경우도 조사 반문은 1과 2, 그다음에 이쪽은 좀 고급 조사 반문이 되고요. 통계도 좀 고급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은 조금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가 2급 같은 거는 조사 반문은 1과 2로 나눠지지만 크게 이 과목은 그냥 조사 반문론으로 이해하시면 상당히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2차 실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2차 실기라는 것은 복합형을 말하게 되는데요. 100% 주관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크게 피답형과 자격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 실기시험에서도 피답형과 자격형을 동해차에 한 번의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의 시험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 점수를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 유형은 100%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되고요. 피답형은 배점이 60점, 작업형은 배점이 40점입니다. 그래서 피답형 같은 경우는 조사 반문론과 설문지 부분에 작성을 포함을 하고 있고 작업형 같은 경우는 원시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걸 불러들여다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쓰고 해석하는 과정들로 포함이 됩니다. 이 피답형과 작업형은 모두 시험지 안에 답안지를 구성되어 있고 거기다 직접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답안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1차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자,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꽈락 없이 총합이 60점이면 되십니다. 그래서 피답형과 작업형에 상관없이 총합 60점이면 되세요. 그래서 배분적으로 보시면 우선도 핵심만 말씀드리면 피답형은 60점 중에 40점 정도만, 작업형은
40점 중에 25점을 목표로 설정하시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유의점을 한번 좀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1차 필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되면 OMR 시험으로서 사지선답입니다. 사지선답은 여러분들 다 수능 시험처럼 일반 시험처럼 사지선답에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집참하실 내용은 2019년에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분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건만 일반적으로 통과가 됩니까? 이거 외에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험표도 가급적이면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시험장에 가셔서 직접 출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시험표를 출력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필수적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하시겠죠. 자, 일부 말씀드리면 빨간색 볼펜을 통해서 재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인펜을 통해서 채점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추가 지참이 가능한 것은 공학용 계산기, 그러니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용 계산기도 가능하고요. 공학용 계산기도 가능한데 공학용 계산기도 너무 고급적인 걸 가져가셔도 어차피 거기서 리셋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공학용 계산기나 계산기는 반드시 지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통계에서 일반용 계산기보다는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풀이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차 필기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 9시나 늦어도 그 다음날 9시 정도에 여러분들 저녁 6시나 그 다음날 9시 정도에 큐넷에서 가답안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가답안입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그 가답안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시고 채점 여부, 즉 합격 여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차 실기 같은 경우는 100% 주관식 서술형 시험으로서 역시 신분증과 수험표가 필수적으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정색, 가급적이면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즉 계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0점 처리 혹은 채점에서 빼지거나 해당하는 부분 답안지 외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부정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필로 우선 간단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하실 때 검정색 볼펜 쓰시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정색 볼펜이나 청색 볼펜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급적 똑같은 볼펜을 2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경우는 부정회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볼펜, 그다음에 두께도 똑같은 걸로 2개를 가져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지워지는 볼펜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워질 볼펜 절대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다가 얘가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방법은 잘못된 부분을 2줄을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2줄을 긋고 답안을 작성하시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정 테이프도 예를 이동 중에 이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수정 테이프보다는 예를 제가 볼 때는 연필로 간단하게 쓰시고 다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만 쓰시고 한번 볼펜을 딱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험지에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자체를 가져올 수 없게 되고요. 일반적인 시험지 규격에서 좀 큰 규격이 됩니다. 노란색이라서 해당하는 문제에다가 답안을 직접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큐넷에서 시험 문제나 가답안을 절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출제가 잘못됐는지, 내가 답안을 뭘 잘못됐는지도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2차 실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1급 같은 경우는 1차 필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조사법문론 1, 조사법문론 2, 그다음에 사회통계. 그래서 이렇게 3과목이 되고요. 150분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실기 같은 경우는 2급 같은 경우는 피의답형을 먼저 시험 보고 그다음에 작업형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각각 시간은 2시간씩 배분합니다. 그에 반해서 1급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은 또 동일합니다. 150분 정도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실기 시험은 한 번에 조사 기억부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시간을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기 시험 때 조금 유의하실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필답형을 먼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일자는 수험생이 절대로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시험 일자가 21일부터 25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2일부터 25일까지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험생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생이 결정할 수 없고요. 응시 때 결정이 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즉 주말에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말에만 시험을 보는데 우선 필답형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주에 일반적으로 작업형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일 날 필답을 보고 19일 날 작업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격은 대략적으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주말과 때로는 공휴일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주말에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문제점은 동일 회차에 시행되는 필답형과 작업형은 동시에 시험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합산입니다. 합산에서 합산 점수가 60점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회 시험에서 필답형이 제가 만약에 40점, 매우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야. 근데 작업형은 매우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 볼 때는 필답형은 안 보고 내가 작업형만 시험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한꺼번에 시험을 합산을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일 회차에 필답형과 작업형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필답형 하루, 필기 하루 시험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필답형 하루, 그다음에 작업형 또 하루. 그래서 3일을 모두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실기 같은 거는 경우는 1차 필기 합격한 후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적이 되고요. 필답형 같은 건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한 일괄적으로 동시간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작업형이 좀 문제입니다. 작업형 같은 건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소적인 섭조 문제가 상당히 한계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시험 일자지만은 오전, 오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작업형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필답형은 오전에 볼지 오후에 볼지도 응시 기간에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작업형의 경우는 오전, 오후 문제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고요. 근데 필답형은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시험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순서만 좀 다르고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작업형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실습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응시생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드시 실기시험 응시 기간인 첫날 9시에 응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대학교 응시하실 때 혹은 수강 신청하실 때 매우 힘들잖아요. 그거보다 더 힘듭니다. 매우 힘든 한 번 접속하실 때 대기 기간만 4,000명, 3,000명 되시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실기 응시 기간이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라면 반드시 9월 2일 첫날 9시에 접수를 하셔야 응시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심지어 9시 30분이 되면 응시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울에서 거주하신 분이 제주도를 예약하셔서 실제로 하셔서 나중에 시험장을 최종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신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당일 첫날에 아침 9시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실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응시했던 장소 말고 다른 장소가 또 나타났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동시에 응시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먼저 거를 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 거를 응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잠시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뺏길 수도 있다는 것, 응시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조사 2급 1차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사법문론 1과 조사법문론 2, 그다음에 사회통계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조사법문론 전체적으로 조사법문론은 조사 방법과 이론, 체계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과에서 수양되는 조사론과 복지조사론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의 3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3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이론에 충실하고 기출문제를 풀이를 병행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30문제, 각각의 30문제에서 각각의 22문제 이상씩은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필기시험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거나 가장 나쁜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온라인 조사라는 것은 멀티미디어,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조사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비용을 실시하실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이 한계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가 우리는 확보된 이메일 리스트밖에 배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어떻다?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조사의 한계점은 3번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말하는 이제 사회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혹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사회 통계인데 사회 통계에서는 통계학 이론과 통계 직접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40문제.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필기가 100문제가 출제가 되고 150분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계에 조금 배분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 문제당 2.25점을 배점을 하게 되고요. 이론에 충실하시고 반드시 암기하셨다는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푸시게 되면 40개 중에 20개, 즉 5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혈액형의 경우 가장 적합한 대표값이 무엇인가? 평균, 채빈값, 중위값, 그다음에 최대값 나오시는데요. 혈액형이라는 것은 가감승제가 되지 않는 A, B, AB0, 그다음 O형으로만 4개 분류만 나타나기 때문에 채빈값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준비를 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험 과목인 이제 피답형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기 과목의 피답형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100%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다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로 간단하게 키워드만 먼저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볼펜으로 문장을 완성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지우개로 연필 부분을 다 지우시고 답안지, 즉 시험지 안에 답안지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조사 반복론과 설문지가 모두 작성이 포함이 되는데 설문지 작성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9년도 1회차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채점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총 40점 배분 중에서 40점에서 45점 정도를 목표를 설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출제 문제 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단순 부작위 추출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작성하시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쓰셔도 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단순 부작위 추출법이 무엇인가를 개념을 간단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장점, 당점 그런 내용들을 쓰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답안 공란이 부여됩니다. 이 공란에 최소한 70% 이상을 채우셔야 되고요. 기승전결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작업형이 되겠습니다. 작업형의 경우는 실제로 출제 문제와 분석에 필요한 원시 데이터가 컴퓨터상에 제공이 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러들여서 문제에 맞게 여러분 불러드리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답안과 해석을 해당하는 문제의 답안지에 직접 쓰시고 그걸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시험 범위를 보시게 되면 원시 데이터를 불러들이기, 그다음에 정제화하기, 그다음에 변환하기, 그다음에 결집값 처리, 빈도 분석, 교차 분석, 평균 차이 검정,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등을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점은 총 40점이 되실 것 같고요. 목표 점수는 한 대략적으로 25점 정도를 채점을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작업형의 문제점이 뭐냐면 답안에는 일반적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시 자료 중에 하나라도 틀려지면 답안 자체가 완전히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자체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숫자를 적는 경우는 뭐라고요? 답안지에 숫자를 적는 경우는 하나라도 틀려지면 이 부분은 부분 점수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매우 힘든 부분이 되지만 해당하는 가설 검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부분 점수를 살펴보실 수 있게 돼요. 피답형은 부분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60점 중에서 40점 이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작업형의 경우가 문제인데 작업형은 총 100점 중에 실제로 40점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10점 이하를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문제가 내가 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러드리고 나서 하나로 데이터를 잘못 처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분석 기법이 조금이라도 잘못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대요? 부분 점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점수가 매우 낮게 떨어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피답형을 우선적으로 놓고 45점 정도, 40점에서 45점 정도, 작업형을 한 25 정도로 목표를 하시면 해당하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기 과목에서 이제 작업형에서는 활용 프로그램이 이제 SPSS, 세스, 미니탭 등 통계 전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메모장과 통계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계산기,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산기, 그다음에 엑셀 같은 거는 전혀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사용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시험장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당 설치 프로그램의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버전에 따라서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시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SPSS 같은 경우는 17버전 이상이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배분을 살펴보시면 SPSS, 세스, 미니탭의 응시 비율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SPSS가 85% 이상 집중이 좀 되어 있고요. 세스가 대략적으로 10%, 그다음에 미니탭은 한 5% 정도 되시는데 거의 모든 도서들도 SPSS에 조금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도 SPSS가 상당히 편한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SPSS의 간단한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창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불러드리고 통계 분석을 통한 아웃풋을 해당하는 답안지에 직접 쓰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SPSS의 결과창은 결과에 나오는 창이나 파일은 저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지만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사회조사 분석사 취급 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실 필요 없고요. 평균 60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표 점수는 평균 65점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반문은 1과 조사 반문은 2 같은 경우는 3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어서 각각 22개씩 즉 73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통계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문제 중에서 대략적으로 절반 수준인 20문제 절대로 14개 이상 떨어져 있는 게 14개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16개 정도, 최소한 16개 이상은 맞으셔야지. 왜냐하면 꽈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개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73점, 73점, 그래서 50점 정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평균 65점 이상은 목표치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꽈락이 나는 부분은 사회통계입니다. 사회통계에서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과 기출문제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만 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시지만은 이론이 충실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인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먼저 선행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 충실하시고 다양한 기출문제를 병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이론에 충실하시고 여러분들 피답형을 쓰시는 연습을 충분하게 하셔야 피답형을 병행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용어나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좋고요. 근데 기출문제만 풀이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이 아니라 실제로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이론과 기출문제, 그다음에 요약하는 연습을 반복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험 문제는 가장 틀리거나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방면의 기출문제를 유형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회통계는 최대한 공식을 암기를 하시고요. 이론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개인별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자체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풀 수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포기하시고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반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풀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획득이 가능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학용 계산기를 조금 습득하시면 독학으로도 충분하게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2차 실기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피답형 같은 경우는 숙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0시간 계산기 지참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형도 기본적으로 40시간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기 합격, 즉 여러분 가답안을 채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피답형 20일, 작업형 20일, 다시 피답형 15일, 그다음 피답형 시험 보시고 5일 동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실기 합격의 기본이 되실 것 같고요. 꾸준한 학습, 즉 벼락치기보다는 꾸준한 학습이 상당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필답형은 조사법론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먼저 작성하시고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즉 1번은 뭐냐, 2번은 뭐냐 하고 나열식으로 하시는 것과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승전결로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쓰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사표는 기출문제나 다양한 조사표를 통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다음은 2차 실기 방법의 분석 방법론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은 작업형입니다. 작업형은 어려운 수식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당은 통계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풀이하실 수 있겠고요. 다소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언제든지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에서부터 문제가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상작용이나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 대해서 간단한 시험 과목하고 합격에 필요한 팁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